저번 시간에 우리가 순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순열이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요. 그 뽑은 r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런 방법 또는 그 방법의 수를 순열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일렬이라는 것의 뜻은 꼭 한 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쟤랑 얘랑 차이가 난다. 구별되어진다. 구분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게 순열이라고 했고요. 기호로는 NPR 계산 방법은 첫 번째 n부터 차례차례 일씩 감소하는 수를 어디까지? n 빼기 r 더하기 1까지 곱한다는 건데 사실은 이걸 외우는 것보다는 보통은 이렇게가 총 몇 개? r개 라고 해서 보통 n에서부터 숫자 r개 적기라는 식으로 보통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뭐도 배웠다? 팩토리얼이라는 계산법도 배웠다. 계승이라고 부르는. 그거에 의하면 준식은 이렇게 변형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npn처럼 n팩토리얼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npn 같은 것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npn을 주어진 수식에 대입하다 보면 희한한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0팩을 1로 정의했다. 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팩토리얼을 의미 아닌 정수에서의 팩토리얼만 정의하는데요. 대학 과정에서는 음수의 팩토리얼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음수의 팩토리얼은 음수 팩토리얼 분의 1을 0으로 정의한다. 뭐 그렇게 정의한다고 하던데 몰라도 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팩토리얼에 관련된 얘기를 해봤었죠. 그리고 잠깐의 퀴즈 삼아서 NNN으로 6 만들기 게임도 소개시켜줬습니다. 혹시 풀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현실. 현실이 뭐야? 말을 안 들어요. 네. 나 같으면 재미삼아라도 한번 해봤을 거예요.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해보고. 내가 이 얘기를 딱 저기 G반한테 했는데 G반 애들은 쉬는 시간 동안 다 풀더라고요. 난 풀라니까 다 했는데. 다르죠, 확실히. 그쵸?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을 허투루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몇 번씩 얘기했죠, 여러분? 다시 물어볼까요? 개평법이 뭐라고요? 뒤에 학생! 개평법이 뭐예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쵸? 넘어갈게요. 자, 오늘 그래서 기본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참고로 지금 하고 있는 순열을 중학교 2학년 버전으로 하면 뭐라고 했죠? 참고로 이번 주간 그저께 봤던 주간 테스트 평균은 62점 나왔습니다. 62.5. 생각보다 잘 봤죠? 그렇죠? 247페이지에 있는 17-1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또는 r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1번 MPE는 30. 일단 기본적으로 저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저 기호의 계산법을 이제 좀 연습하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n부터 숫자 몇 개 적는 거다? 2개 적는 거죠. 따라서 n 곱하기 n 빼기 1이란 뜻이고요. 우변은 30이니까 는 30이라고 하는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네요. 그쵸? 2차 방정식 풀면 근은 2개일 거고요. 자연수 찾는 거니까 자연수 근만 고르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보통 이런 문제를 2차 방정식으로 잘 안 풉니다. 보통은 이렇게 풀죠. 30이요. 6 곱하기 5 아닌가? 따라서 n은 6. 이렇게 풀어요, 보통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 그게 30이라는 뜻인데 거꾸로 30을 분해하면 6 곱하기 5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수가 6이겠죠. n이 6이 아니겠어? 이렇게 풀어요 보통은. 실제로 풀면요 이거 아마 n값이 6과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 나올 겁니다. 2차 방정식 풀면은. 근데 어차피 음수 안 쓸 거기 때문에 양수만 쓰면 6이 나오게 될 거고요. 보통 2차 방정식에서 안 풀어요 잘. 이렇게 그냥 풀죠. 뭔 말인지 이해가죠? 2번은 ENP3은 44 곱하기 NP래요. 아 이거는 방정식 풀어야겠는데. 좌변에 있는 ENP3은 무슨 뜻일까? EN부터 숫자 몇 개? 3개 적어란 얘기죠. 숫자 적을 때마다 숫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 1씩 감소해요. 계속 그쵸? 그래서 EN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은 EN 빼기 1, 그 다음은 EN 빼기 2처럼 이렇게 숫자 3개를 곱하라는 뜻입니다. 좌변은. 이해가죠? 우변은 44에다가 NP를 곱하는 건데 NP 역시 마찬가지 퍼뮤테이션 n부터 숫자 몇 개? 2개 적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n부터 숫자 2개니까 n과 n 빼기 1이 되겠네요. 이해가죠? 여기서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내가 이거 할 때 여기 안 적어놨네? 이거 할 때 서로 다른 n개는 어떤 뜻이에요? 여기서 r개를 뽑아요 할 때 이 r의 범위를 한번 정해준 적 있었죠? 그쵸? r의 범위가 어땠죠? 0 이상 n 이하란 말이에요. 그쵸? 기본적으로 퍼뮤테이션의 기호 자체는 이런 범위가 숨어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기본적으로 숨어 있는 범위니까.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요. 2n과 3의 대소는 당연히 2n이 3 이상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n과 2니까 n도 2 이상 돼야 한다는 얘기고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뽑는 것의 개수가 준비된 것의 개수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개를 뽑을 거라면 준비되어 있는 게 10개 이상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원리에 따라서 n은 최소 2 이상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이거 일단은 요거 2 뺄 수 있겠다. 인수분해 응용해서 2를 빼면 여기가 앞에 4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럼 4 곱하기 n에 2n 빼기 1 요거 n 빼기 1이죠. 이거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우변은 44 곱하기 n의 n 빼기 1이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변형을 하냐면 자 얼핏 보면 몇 차 방정식? 다시 할게요. 이 주어져 있는 수식을 그대로 옮긴 게 이거죠. 그죠? 내 말 잘 듣고 있는 거 맞아요? 듣기 평가라니까 이건 거의 듣기 평가나 마찬가지야. 공부라는 게. 내가 처음에 쓴 이 등식을 수식 그대로 옮긴 게 이거인 건 이해 가죠. 그죠? 이게 몇 차 방정식이죠? 딱 보니까 3차 방정식 꼴이죠. 그럼 3차 방정식을 풀려면은 아까처럼 뭐 아까 안 했지? 뭐 전개해서 조리집법 쓰고 막 그럴 건가 봐요. 그쵸? 이게 답안지도 혹시 그렇게 풀었나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풀려고 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 알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트릭을 써서 풀겠다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전기에서 3차 방식을 풀어야겠지만 지금은 숫자가 나름 편해요. 왜? 여기 등장한 것 중에 보다시피 양변을 4로 나눌 수도 있을 거고요. 그쵸? n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 이해 가요? 왜 n으로 나눌 수 있죠? n은 2 이상이니까 0이 아니니까죠. 그쵸? 마찬가지로 n 빼기 1로도 나눌 수 있는 거 이해 가요? 왜냐고요? 0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더라? 이런 거잖아. A, B는 A, C랑 같다가 딱 나왔어. 그럼 애들 대부분 다 어떻게 쓰죠? 아, B랑 C랑 같구나. 이렇게 써요. 이게 맞아요? 너희가 뭔가 식을 막 풀어가지고 이런 게 마지막에 딱 나왔어.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이 B는 C랑 같다고 써요? 틀리죠? 왜요? 왜죠? A가 0일 수도 있잖아. 그치? 다시 여기까지 나왔으면 양변을 A로 약분해야지. 그럼 B랑 C랑 같겠지만 약분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쵸? 문제에 따라 다른 거 아닌가? 이거 식은 원래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한쪽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쵸? 따라서 얘를 풀면 답이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갈 때 그냥 무조건 A로 나누니까 B랑 C랑 같다만 써야지가 아니라 0일 수도 있지 않냐고 내 말은. 그치? 이거 그냥 막 약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0이 되면 어떡하라고요. 그쵸? 그런데 그 0이 될 리가 없죠.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요. 그쵸? n이 2 이상이기 때문에 n이나
n 빼기 1은 0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변을 약분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돼요? 보다시피 되게 단순한 1차 방정식이 돼버려요. 그죠? 좌변은 2n 빼기 1만 남고 우변은 2n 빼기 1만 남고 우변은 11 남았으니까 2n은 10이면 n은 6 나오겠네. 뭐 그치? 뭔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런 식으로 3차 방정식을 안 풀고 2차 방정식을 안 풀고 이런 식으로 풀겠다 이거죠. 3번을 보면요. 이 얼마야 씨. 5PR에 6팩을 곱한 게 43,200이래요. 세상에나. 6팩토리얼이 얼마인데 대체? 6팩토리얼 얼마죠? 6팩토리얼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이거잖아요. 그쵸? 자, 1팩은 1이죠. 2팩은 2죠. 3팩은 6이죠. 4팩은 24고요. 5팩은 120, 6팩은 720입니다. 그죠? 이 정도는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서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하다 보면 절로 외워지게 될 텐데 6팩이 얼마라고요? 무려 720이기 때문에 일단 OPR이 43,200 아우 숫자 너무 크다. 나누기 720인 거예요. 그쵸? 아? 뭐 100개 정도로 바빠요? 대답할 정신도 없나 봐요. 그 약분하면 얼마야? 와, 씨, 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600이냐? 60이냐? 600이냐? 6 하면은 430이니까 60이겠다, 그치? 약분하면 60 나와요. OPR이 뭐라고요? 60이라고요. 문제는 이제 얘를 왼쪽에 있는 이 퍼뮤테이션, 이 수녀를 저렇게 풀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5부터 R개까지 적는다는데 R이 뭔 줄 알고, 그치? 이거는 마찬가지로 제가 1번과 비슷하게 얘를 푸는 게 아니라 얘를 푸는 겁니다. 60을 5부터의 연속된 곱으로 쓰면 여기까지예요. 그쵸? 그쵸? 60을 5부터 시작하는 연속된 곱으로 쓰면요. 5, 4는 20이고 한 번 더 하면 60이 딱 맞잖아. 그치? 그래서 몇 개 적었어? 3개 적었죠? R은 3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 가죠? 뭐 어쨌든 1번 문제는 퍼뮤테이션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지? 라고 하는 간단한 계산법 정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별로 재미없죠? 이건 재미없는 거예요. 확실히. 내가 강조하는 건 따로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라. 뭐 내가 테스트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뭐 조금 복습을 하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복습한 거에서 테스트가 잘 나오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강조했던 거에서 더 잘 나올걸요? 이게 중요해. 이게 핵심이야.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맥락을 잘 이해 못하니까 엉뚱하게 풀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죠? 17-2번. 이건 이제 증명 문제죠. 보다시피. 그쵸? 증명 문제는 증명 문제 이 자체로도 중요하고 이게 뭔 뜻인데까지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사실은 할 얘기가 되게 겁나 많긴 한데 좌변에 있는 NPR이 우변에 있는 N 곱하기 N 빼기 1 PR 빼기 1과 같음을 보여라. 즉 증명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퍼뮤테이션은 기본이 뭐다? 항상 이걸 만족시켜야 돼요. 그쵸? 앞에 있는 값이 뒤에 있는 값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가 먹히려면은 그리고 여기는 보다시피 0 이상만 쓰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통 0 안 쓰는데 여기 보통 0 안 쓰는데 보통.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여기는 보통 0을 쓰기도 해요. 가끔 NP0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R 값이 1 이상인 값만 쓰겠다 이런 거고요. 여기다 이제 음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0 같은 거 못 쓰도록. 그다음에 보통 이게 나왔으니까 뭐예요? R이 N 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에도 보면은 이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조건은 그래서 걸려 있는 겁니다. 뭐 이것까지 다 일일이 캐치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다음이 성립함을 보여라인데요. 일단은 팩토리얼로 증명하는 걸 한번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아마 어드바이스 나올 텐데 어드바이스 보면은 그걸 이제 해석해서 증명하는 법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 문제가 이 파트가
얘의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좌변이 우변되는 걸 보이는 게 아니라요. 우변이 좌변되는 걸 보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물론 뭐 좌변에서 우변 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이제 좌변은 심플하잖아. 우변은 복잡하고 그치? 그래서 보통 우변을 정리하여 좌변되는 걸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여러분한테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적혀있는 우변이 어떤 모양이냐면은 보다시피 n 곱하기에 n 빼기 1p r 빼기 1입니다.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자, 퍼뮤테이션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알려줬어. 그치? 첫 번째는 얘부터 시작해서 이 개수만큼 적는다. 이해 가죠? 두 번째가 뭐였죠? 팩토리얼. 몇 팩분의 몇 팩? 다시 적어줄게요. NPR을 내가 아까 분명히 수업 초반에 유튜브 돌려봐라 씨! 시작한 지 10초 만에 알려줬단 말이야. 그치? 첫 번째 NPR은 이렇게 해서 R개를 곱하는 것까지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팩토리얼로 한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기억나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n 빼기 r이 뭐의 의미예요? 아, 왼쪽에서 오른쪽을 뺐구나의 의미 아닌가요? 팩토리얼 분의 n은 뭐예요? 왼쪽 숫자죠? 무슨 말 이해 가죠? 그러니까 요 자체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분자는 n 빼기 1 팩토리얼이고 분모는 n 빼기 1에서 r 빼기 1을 뺀 거의 팩토리얼입니다. 요거 이해 가요? 필기다 때려칠까요? 필기하느라 정신없어가지고 이 중요하고 강조하는 걸 못 들어가지고 그치? 베끼느라 바빠가지고 그래서 수학을 더 못하나 봐. 어떡하면 좋아. 아우 씨.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훈련을 해놓으라고 시켰던 건데 계속 적느라 바빠가지고 듣기가 안 되나 봐. 무슨 말 이해 가죠? 다시 한번 n 빼기 1 p r 빼기 1을 팩토리얼 계산법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바뀌어요. 그쵸? 여기에 n을 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그럼 보다시피 어떠냐면요. 분모는 뭡니까? n 빼기 1에서 r 빼기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지우면 뭐 남아? n 빼기 r만 남죠? 분자는 어떻습니까? n에다가 n 빼기 1 팩토리얼을 곱하는 건데요. n에다가 n 빼기 1 팩토리얼을 곱하는 게 이게 n 팩토리얼 아닌가? 그쵸? n에다가 n 빼기 1 팩토리얼을 곱하는 게 n 팩토리얼 아닌가요? 이러면 알아들어야 되거든? 근데 뭐 하는 거야? 이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그런지 내가 잘 알고 있죠. 복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4에다가 3팩 곱하는 게 4팩 아니에요? 3팩 자체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너 4 한 번 더 곱했으니까 이게 4팩 아니냐고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 안 그래? 4에다가 3팩 곱하면 4팩 아니에요? 그쵸? 6에다가 5팩 곱하면 6팩이고요. n에다가 n 빼기 1팩 곱하면 n팩이죠. 따라서 보다시피 준식은 뭐예요? n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n팩이잖아요. 이게 npr 아니었어요? npr이 뭔데? 좌변값이죠? 증명 끝. 됐네요. 이해 가죠? 이렇게 우변에서 좌변되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저걸 이렇게 해석 버전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npr이 뭐였죠?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이래서 뭐 6p3? 6p3이라는 게 6 곱하기 5p랑 같다 지금 이거거든요. 계산법이 지금 이 계산법이 이거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안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수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해만 하면 되고 나중에 혹시 질문이 나오면 저걸 이렇게 증명할 줄 알면 됩니다. 이것까지 외워야지 저것도 외워야지 하면은 외울 게 수천 개라고요. 그거 다 못 외워요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거 나오면 뭔가 멋있어 보여요. 수식이. 그쵸? 왠지 외우고 싶은 생각도 들 텐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일단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증명하면 돼요. 굳이 이것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얘가 이런 뜻이거든요. 6p3이 6 곱하기 5p랑 같다는 건 이해가 가냐고요. n이 6이고 r이 3이잖아. 현재 지금. 그치? 이게 뭔 뜻이야? 쉽게 말하면 A, B, C, D, E, F 6명 중에서 3명 반장, 부반장, 총무 뽑기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해 가죠? 얘는요? 이런 거 아니야?
오늘은 반장만 뽑겠다. 내일은 부반장과 총무를 뽑을 거야. 따라서 오늘 반장 뽑는 법 6가지. 내일 남은 5명 중에 부반장과 총무를 뽑는 방법이 이만큼. 2개 같이 뽑으면 되겠죠.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입니다.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때요? 재밌죠? 재밌죠? 재미없죠? 원래 선행은 재미가 없어서 원래 선행은 쉽게 배워야 돼. 선행을 어렵게 배우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남더라고. 내가 선행을 독학으로 했거든. 참고로 고등학교 때 실력 정석을 독학으로 그랬더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한 4단원쯤 나갔더니 1단원 내가 뭐 했지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나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선행은 최대한 쉽게 배우는 거고요. 현행이 뭐야? 니들 현재 중2 2학기니까 2학년 2학기겠죠? 그건 최대한 심화해서 배우는 게 좋습니다. 선행은 최대한 쉽게 완전 기본만. 그리고 현행은 최대한 복잡하고 사고력 있게.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유명한 삽자루. 요러면 이제 집에 있는 누구가 이게 뭐지? 갑자기 영상이 잠깐 멈췄는데? 또 놀랄 거예요. 그렇죠? 2번 할게요. 마찬가지 다음을 증명하시옵니다. 증명은 뭐 한다고요? 우변이 저변되는 걸 보이는 겁니다. 우변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맨 앞에 있는 게 n-pr. 이걸 퍼뮤테이션으로, 그러니까 퍼뮤테이션을 팩토리얼로 어떻게 쓴다고? 분자는 n-1팩인 거 이해 가요? 분모는 여기에서 여기 빼는 거니까 n-1에서 r 뺀 거 팩토리얼 이거 이해 가요? 더하기 r 곱하기 그 뒤에 있는 건 n-1 pr-1이네. 이거 어떻게 고쳤는지 아까 보여줬죠. 그쵸? 분자는 뭐라고요? n-1 팩토리얼이고요. 분모는 뭐예요? 앞에 있는 수 왼쪽 수에서 오른쪽 수를 빼는 요 팩토리얼인 거 이해 가죠? 알아들어요? 팩팩팩 거리느라 정신없죠? 그쵸? 뭐 어쩌겠어 문제 그런데. 요거를 좀 이쁘게 쓰면은 n-r-1 팩토리얼 되겠네요. 그쵸? 분자는 n-1 팩 그대로고요. 플러스 r 곱하기. 요것도 마이너스 1을 처리할 수 있죠. n-r 팩분의 n-1 팩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죠? 이 다음에는 뭘 하는 걸까? 분수의 덧셈입니다. 통분이겠죠. 그럼 통분은 누구를 하느냐? 또 잠깐 또 예를 잠깐 들어주면은 예를 들어서 너희가 4팩분의 1 더하기 5팩분의 1을 계산할 때 뭘로 통분하겠습니까? 5팩으로 통분하는 거죠. 이렇게 쓰면 안 보이죠? 이렇게 쓰면 보일걸요? 그렇죠? 이거분의 1과 이거분의 1을 계산하면은 뭘로 통분하겠냐는 거예요, 내 말은. 당연히 얘로 통분하지 않겠어요? 아까 내가 어제도 저번에 얘기했지. 내가 그 NNN 6 만들기 이 게임을 좀 해봤으면 너희도 아마 팩토리얼이 좀 붙었을 거예요, 계산법이. 근데 안 했잖아요? 던지는 거에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던지는 거에도 그냥 생뚱맞게 그냥 집에 가서 뭐 해봐 이게 아니라 한번 해봐 하는 게 약간의 그 계산력에도 도움이 되고. 보여요? 둘 다 5팩으로 통분되는 거 보이냐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통분되겠죠? 그럼 정답은 뭐야? 5팩분의 6이겠네? 이해가 안 가? 가지? 물어볼게 다시. 얘랑 덧셈을 한다고요. 분모가 다르잖아요. 보다시피. 그럼 통분해야죠. 잘 보세요. 얘랑 몇 끗 차? 한 끗 차이 아닌가요? n-r, n-r에서 1 더 뺀 거. 그러니까 마치 이거 6팩, 5팩 이런 느낌 아니야 지금 느낌이? 뭘로 통분해요? 얘로 통분하는 겁니다. 이해 가죠?
뭘로 통분해요? 큰 쪽 팩토리얼로 통분해야죠. 뭘로 통분해요? 얘로 통분해야죠. 얘가 더 큰데 얘가 얘보다 큰 거 아니야? 하나 숫자가 더 큰 거 아니야? 따라서 얘로 통분하려면 여기다 뭐 곱해야 될까요? n 빼기 r을 이렇게 하나씩 더 곱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해 가요? 왜냐고요?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n 빼기 1 팩에 n 곱하는 게 n 팩이라고. 미칠 것 같죠? 따라서 분모가 n 빼기 r 팩, n 빼기 r 팩. 오, 예, 일단 통분됐음. 그치? 분자는요? 잘 보시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잖아요. 이거 r 곱하기 이거 분자입니다. 잘 보면 보여요? 뭐가? 공통인수. 두 개 더 셈이잖아. 지금 n 빼기 1 팩토리얼 공통인수 아닌가요? n 빼기 1 팩토리얼 공통인수를 묶으면 앞에 누가 남고 n 빼기 r 남고 뒤에 누가 남아? 더하기 r 남죠? 이거 지워지는데 n만 남네? 뭐야? n에다가 얘를 곱한다고? 아까 했잖아! 분자가 n 팩이 돼요. 분모는 n 빼기 r 팩이고요. 이게 뭐였다고요? npr, 즉 저변에 n 모양이죠. 따라서 우변값과 저변값은 같다.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이건 역시 아까 예를 들었던 반장 뽑기, 부반장 뽑기로 다시 예를 들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능하겠어요? 뭐 받아쓰기 시간도 아니고 그치? 뭐 베끼는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정신없어서 지금 수업은 수업대로 되게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이해는 못하고 있고 숙제도 못하고 있고 일품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일품은 잘해야지. 그래 안 그래? 정석은 못해도 일품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석은 버거워도 그러니까 내 말은 정석은 버거워해도 일품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거야. 저건 나중에 잘해도 되는 거야 솔직히. 안 그래? 1년 있다 잘해도 돼요 저거는. 안 그래? 선행 땡긴다고 성적 잘 나오는 게 네, 오해하지 마.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애들이 수학 고득점자가 아닌 거예요. 그쵸? 반대죠. 고득점자 애들이 선행을 합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죠. 할 게 없어서 그래요. 알아요? 할 게 없어. 더 이상 여기서는 할 게 없으니까. 정복. 여기 마을 주변 몬스터는 다 잡았거든 내가 지금. 다 잡았거든. 더 이상 잡을 몬스터가 없거든. 그러니까 넓혀 나가야죠. 그쵸? 그 다음 단계. 여기도 다 몬스터 그냥 씨를 말렸어. 그럼 뭐해? 그 다음 단계. 그치? 그게 정석이잖아. 근데 무조건 레벨업만 위해서 요거 10시간 잡으면 레벨업 한대. 요거 5시간 잡으면 레벨업 한대. 요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공략이 딸리는 거예요. 본인이. 공략이 떨어진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그 나이대에 맞는 그걸 안 배우기 때문에 공략이 떨어진다고. 확.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 만나면 이제 해결을 못 해요. 손을 못 대죠.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 말만 하고 있어 이제.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에 집중하라고. 니들 중학교 2학년 때 왜 확률을 배우고 왜 닮음 도형을 배우는지 알았어 엄마이지. 어쨌든 그렇고요. 이거를 해석할 수 있겠어? 해석 버전 지울게요. 해석 버전 아까처럼. 그러니까 얘네서 마찬가지. 얘도 6P3이란 무엇이냐? 5P3과 플러스 3 곱하기 5P야.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지금? 그치? 얘가 카인가? 이게 그 n에다가 6 대입하고 r에다가 3 대입하면 저게 저식 아니에요? 그쵸?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는 줄 알아? 잘 생각해봐. 이게 뭔지 알겠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A, B, C, D, E, F 6명이 있는데 P3이잖아. 3명을 뽑아서 너 반장해, 너 부반장해, 너 회장해 이거야. 그치? 이해가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6명이, 딱 6명 있잖아. 그치? 한 명이 결석하는 바람에 딱 6명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3명을 뽑아서 너 반장, 너 부반장, 너 회장해 할 거야. 근데 이건 무슨 뜻일까? 첫 번째. 나 개인적인 감정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쟤를 싫어해. 안 싫어해?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쟤를 싫어해.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거야 처음에는. 나 쟤 빼고 반장, 부반장, 회장 시켜야지. 이 생각.
그게 뭐예요? 이거죠. 이해가 가요? 특정 한 명을 아예 배제시킨 5명 중에 3명 뽑아서 반장, 부반장, 회장시키는 방법의 수와 플러스 이제는 쟤를 뽑는 경우죠. 특정인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경우. 근데 그 특정인을 반장해 줄지, 부반장해 줄지, 회장해 줄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3가지. 그리고 남은 2자리에 남은 5명 중에 2명 뽑는 방법이 있어. 그걸 곱하면 이거 아니겠나.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네. 좀 됐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수식. 그러니까 어쨌든 수학은 수식이 다 해먹잖아요. 그렇죠? 수학은 수식이 다 해먹는 거예요. 내가 니들한테 필기를 하라는 거의 목표는 뭐 베껴서 집에 가서 복습하라는 의도도 물론 있지만 수식을 연습하라고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수식을. 니들 하도 안 써봤으니까. 수식 연습용으로 특히나 니들 내가 그 일품 풀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도형 관련된 거 풀 때는 그림 좀 그리시라고. 안 그릴 거야? 다 그런 의도가 있어서 하는 거지 뭐 받아쓰기 연습하는 거야 지금? 누가 잘 받아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워낙 안 써봤으니까 쓰는 연습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17-3번 8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1번 8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뭐예요? 8명 중 8명을 뽑아 8명을 다 일렬로. 이게 바로 뭐예요? 8P8. 다른 말로는 8팩토리얼. 876 이거죠? 네. 원래 정답은 얘만 적으면 돼요. 8팩토리얼. 여기에 숫자가 뭐 4320 있다고 저걸 적는 거 아니냐 싶겠지만 나는 저걸 적는 시험지를 본 적이 없어요. 참고로 이런 거 나오면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객관식 계산 문제도 안 나와요. 참고로 그냥 8팩토리얼이 정답이지 뭐 저걸 이거 어떤 미친놈이 이걸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쵸?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그 미친놈이 여기 있네요. 그쵸? 이거 정답은 그냥 8팩 적으시면 됩니다. 굳이 계산 안 하셔도 돼요. 뭐 그런 계산하는 게 수학은 아니잖아. 2번. 이번에는 8명 중에 3명을 뽑아서 걔네들을 일렬로 세우면 돼요. 아 이건 뭐 볼 것도 없네. 그치? 이것도 뭐야? 8P3 아니야. 그치? 계산 방법은 8부터 숫자 몇 개? 3개요. 아 못하겠다. 계산 안 할 거야. 336이래. 이 정도는 해주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보통 한 1000 정도 나올 때까지는 그냥 손으로 쓰는데요. 너무 숫자가 커질 때는 보통 안 써요. 자, 저런 식으로 뭐 팩토리얼 같은 경우도 안 쓰고 그래요. 한 1000 몇 가지, 뭐 2000 몇 가지 정도까지는 계산하는데 10,000가지 이상 넘어가면 잘 안 해요. 몰라. 니들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마. 3번 8명 중에 N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대.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그 방법의 수가 56가지라면 대체 몇 명을 일렬로 세운 거니? 라는 질문으로 얘도 아까 했던 것처럼 8PN이잖아요. 그게 56이고 그쵸?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퍼뮤테이션 이 뒷자리가 이렇게 감춰져 있을 때는요. 이걸 수식으로는 못 써요. 그냥 8부터 n개의 수를 곱한다는 개념이니까 오히려 반대로 56을 분해하는 거죠. 8부터 곱하기를 고치면은 숫자 2개 곱하기 아닌가요? 따라서 n은 2야 이렇게 푼다는 거죠. 이해 가죠? 개 쉽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여기부터가 이제 니들 중학교 기말고사 범위랑 좀 겹치지. 그치? 요게 말이 그냥 일렬로 해서 그렇지 사실 이게 뭐야? 반장 분반장이다 이거지 이게. 그치? 17-4번. 자, 요걸 배우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중학 버전에서 배우는 거랑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고등 버전에서 배우는 게. 문제가 뭔지 보면은 일단 여학생 3명과 남학생 4명이 있대요. 총 7명이죠. 얘네가 지금부터 일렬로 설 거예요. 그럴 때 1번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이거 니들 있지? 그치? 있어 없어? 특정 멤버들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셔야 할 때 어떻게 풀었는지 알고 있죠? 다들 해봤. 아니 왜냐면 여기 반에 있다는 것 자체가 니들 저기 2학년 2학기 고장도 한 3, 4권 푼 거 아니었어? 그치? 그럼 이거를 뭐 한 10문제도 넘게 풀어봤을 텐데 분명히. 뭐라고 배웠죠? 이웃하는 그 멤버들을 한 사람 취급한다. 그치?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끼리 또 자리를 바꾼다. 알고 있죠?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 1, 여 2, 여 3, 남 1, 남 2, 남 3, 남 4 이렇게 7명이지만 야 니네 이웃할 거라고? 그럴 거면 아예 그냥 니를 한 사람 취급할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5명이 있는 것처럼 보고 그치? 5명을 일렬로 세운다가 5팩토리얼이죠. 5명 중에 5명을 모두 뽑아 일렬로 세운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은 중학교 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배웠겠지만 그치? 거기에 다시 한번 뭐? 그럼 자기네들끼리 자리를 바꾼다가 3명끼리 자리 바꾸는 거니까 3팩토리얼 아니냐? 그치? 이 정도는 계산 가능하죠? 왜냐면 이게 120이고요. 이게 6이니까 곱하면 얼마야? 720. 아까 내가 얘기했죠. 1000 미만까지는 보통 계산을 해요. 직접 이렇게. 아 물론 재수 없으면 뭐 4000 얼마, 5000 얼마, 14400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고요.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이거 딱 여러분 중학교 시험범위죠. 그렇죠? 2번은 아니잖아요. 2번이 뭔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입니다.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요게 이제 고등학교 버전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죠, 이게. 이거를 굳이 지금 배울 필요가 있나 싶겠지만 있으니까 하는 거야, 나는. 나는 참고로 정석으로 수업하고 싶지 않아. 난 별로야, 정석은. 정석은 정말 살책이 없을 때 쓰는 사는 책이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옛날 7차 교육과정 때인가? 그때 나왔던 숨마쿰 라우데. 아니면 그때 비슷하게 나왔던 거미수학 정도가 그나마 살만한 돈 주고 살만한 책이었고 나머지는 별로야. 거지 같아요. 거지 같아요. 이게 뭐예요? 근데 이거 저기 중학교 버전도 있다 참고로 비슷한 문제. 그거 그렇게 풀지 않니? 전체에서 1번 뺀다고?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게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1번의 답을 빼면 이게 되나요? 안 됩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이게 되는 게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 3명부터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학생이니까 빨간색으로 할게. 나 이거 갖고서 뭐 남녀 차별하니 뭐니 이딴 말 하기만 해봐. 혼내줄 거야. 남학생이니까 빨간색으로 할게. 나는 참고로 개인적으로 빨간색도 좋아하거든. 자, 편하게 사게 할게. 색깔로 구분하기 쉽게 하려고. 7명을 다 세우는 경우에서 1번의 정답인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죠? 즉 2명만 이웃하고 1명은 이웃하지 않는 이런 특수한 상황은 헤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구하는 게 이것도 구하란 얘기예요? 구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 빼란 얘기죠. 그렇죠? 이것도 일부 여학생은 이웃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여기에는 들어간단 말이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전체에서 3명 다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2명만 이웃한 경우도 있지 않겠어? 근데 분명히 얘는
이런 거 세지 말라는 거잖아 지금. 그치? 이해가? 그래서 3명 이상부터는요 이런 계산하면 안 돼요. 근데 중학교 버전에서는 3명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무조건 2명 나오거든. 그때는 이렇게 해도 돼. 에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얘는 어떤 식의 이제 아이디어를 쓸 거냐면은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먼저 남학생 4명을 일렬로 세워. 이해가지? 다시 한번. 남학생 4명.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라는데요?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알았으니까 일단 남학생 4명을 일렬로 세워. 이게 몇 가지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러니까 니들 그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4팩인 건 이해가죠? 남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 4팩토리얼인 건 이해. 4명 중에 4명 다 세우는 거니까 4팩토리얼인 건 이해가죠? 내가 지금 방금 못 쓴 거라고? 남학생을 4명을 일렬로 세워 한 거죠 지금. 그쵸? 이해가요? 그리고 나서 여학생을 요 사이 그리고 맨 앞자리 맨 뒤자리라고 총 5개의 자리에 마음에 드는 데 들어갈 수 있게 한 명씩 세우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학생들은 모두 이웃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중학교 때는 안 배워요. 참고로. 고등학교 때만 배웁니다. 고1 때 처음 배우죠, 이거.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일단 남학생들 4명을 한 줄로 세워. 그리고 나서 사이마다 여학생을, 그러니까 여학생 총 3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A, B, C라고 한다고 치면은 여학생 셋을 A한테 너 어디 들어갈래? 나 여기. 그럼 B한테는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여학생끼리 이웃하니까. 너 어디 들어갈래? 나 여기. C한테 너 어디 갈래? 나 여기. 이렇게 해서 이 7명을 딱 압축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해가지? 그래서 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여학생을 사이에 세운 방법은 몇 가지인지 알겠어? 이거를 원래는 5P3이라고 써야 되거든. 이렇게. 이해가니? 원래는 이걸 5P3이라고 써야 돼. 다시 한번. 이게 뭐라고요? 여학생 3명을 남학생과 남학생의 사이 또는 양끝에 세우는 방법의 수라는 거야, 이게. 아, 내가 지금이니까 이걸 내가 다 써주고 있지. 다음부터는 안 써줄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이게 원래 이렇게 쓰면서 하나씩 쓰면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지?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지? 원래 연구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써주고 있지. 다음부터 여러분이 쓰세요. 이렇게 찾아서. 내가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말로 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냐고. 처음에 4팩은 뭐라고요? 남학생 4명을 일로 세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왜 5P3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은 뭐 할 거냐면 여학생 3명을 남학생과 남학생 사이 또는 양 끝에 세우는 건데 이거를 한 번에 이걸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곱하기로 쓰세요, 여러분. 아까 다시 물어볼게요. A라는 여학생한테 너 어느 자리에 들어갈래? 고르는 방법 몇 가지라고? 5가지. 그치? B라는 여학생한테 남은 자리 중에 너 어디 들어갈래? 고르는 방법 몇 가지예요? 4가지. C는 3가지. 정답은 이거겠네요. 그쵸? 이해가? 그렇게 해. 차라리 공부를. 순열 쪽은 공부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걸 억지로 기호화하려고 하면 공부가 힘들어져요. 자연스럽게 숫자를 쓰다 보니까 이게 곱하기 쭉, 이거 수열이잖아. 이런 게 중요하지. 이건 수열이니까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공부하면 힘듭니다. 공부가.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정답을 내려면 이 4팩이 일단 24고 이게 얼마야? 12. 60이네? 그럼 얼마야? 1440인가? 이런 숫자 맞나? 네. 이런 숫자를 내려면 어차피 계산을 하려면 이 5P3을 풀어야 돼요. 지금처럼.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풀어 쓴 걸로 하는 걸 연습을 하세요. 제발. 제발. 이게 왜 5P3이에요?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답안지에는 이렇게 나올 거야. 분명히.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들을 수학 답안지는 되게 불친절해.
다시 할까? 수학 답안지는 여러분을 고려하지 않아. 이건 철저하게 편집자 위주의 답안지인 거야. 어떤 문제를 10줄 만에 풀었다고? 그건 네 입장이죠. 니들은 어떤 문제를 30초 동안 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답안지는 참고용이죠. 안 그래요? 모를 때 힌트 얻는 용도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답안지 이렇게 써있던데요? 어쩌라고요?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치? 알겠지? 무슨 말이야? 왜 5 곱하기 4 곱하기 3인지 이해 가지? 그치? 예, 그거예요. 아직은 좀 이르고 나중에 돼서 이게 결국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5자리 중 3자리를 뽑은 뒤 이 3자리를 한 줄로 늘어뜨려서 연결하는 거구나 하면 이게 되는 거 맞겠구나가 이해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공부하면 힘들어. 이 파트가, 이 경우의 수 파트가. 그냥 숫자를 그냥 쭉 적는 걸 목표로 하세요.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 아씨 잔소리를 많이 했더니 내 목표치에 조금 모자른데? 5번까지만 할까요? 5번까지. 5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하는 김에 2번 나눠서 녹화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버리고. 17-5번. 스페셜. 스페셜이라고 하는 철자 7개로 이루어진 철자죠. 와 대단하지 않나요? 내가 학생 때도 스페셜이었어 문제가. 너무하지 않나? 몇십 년째 스페셜이야 대체 단어가 안 바뀌어. 이 7개의 철자를 모두 사용해서 참고로 7개의 철자에는 겹치는 철자가 없습니다 현재. 그쵸? 네. 첫 번째 S는 맨 처음에 그리고 P는 맨 마지막에. 그 얘기는 S 땡땡땡땡땡 P처럼 실제 영어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인지 구하시라 문제입니다. 영어 철자를 배열하는 것도 순열인 거 이해가요? 다시 여러분 숫자 카드에서 1, 2, 3이란 카드 있어가지고 이 중에 2장을 뽑아가지고 10의 자리 1의 자리 맞는 거 알고 있죠? 그쵸? 이런 거 알고 있죠? 이거 순열 아닌가요? 순열인 거 알아요? 그렇잖아. 1, 2 뽑는 거랑 2, 1 뽑는 거랑 12, 20이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카드를 뽑았어도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라는 게 분명히 결정되지 않나요? 그렇죠? 10의 자리와 1의 자리처럼 구별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순열이죠, 그것도. 그렇죠? ABC랑 CBA랑 같은 철자 ABC지만 그렇죠? 맨 앞자리, 두 번째, 마지막 자리에 뭘 썼냐에 따라 철자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진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순열이고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 중에 그 경우의 수, 시험 범위 중에 대다수가 순열입니다. 알고 보면은 다 순열이에요. 근데 이거를 순열이라는 거에 그냥 집착해서 풀지 마시고 아 이거 그냥 반장 부반장 뽑는 그 문제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문제가 쉽다고요. S, P 썼으니까 E, C, I, A, L 5개의 글자를 이제 5칸에 넣으면 돼요. 몇 가지 있겠냐고요. 정답이 이거 아니겠어? 안 그래? 마치 1, 2, 3, 4, 5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라고 똑같지 않아요? 이해 가죠? 정답은 몇 가지? 120가지. 5팩토리얼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5팩이니 5P5니 이렇게 안 써도 된다고. 내 말은 그냥 계산을 하면 돼.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 그대로. 그래 안 그래? 2번. 2번을 잘 봐야 돼. S와 P 사이에 2개의 철자입니다. 이게 약간 함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S와 P 사이에 2개의 철자라는 게 어떤 함정이냐면은 이게 S 땡땡 P잖아. 사실은 거꾸로도 있죠. 이게 사실 그쵸 이렇게. 이건 빈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대문자 O가 아니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사실 이게 S 땡땡 P만 생각하다 보면 이게 틀립니다. 문제가 S와 P 사이에 2개의 철자라고 했지 이게 꼭 S 땡땡 P라는 순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 가죠. 그래서 요거만 조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하는 거? 봐봐 그럼 이건 이해 갈까? 이쪽의 경우의 수만 구하면은 이쪽 경우의 수도 똑같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따라서 이 경우의 수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건 이해가죠? 그러면 요 경우가 뭔데요? S 땡땡 P. 마치 4개의 철자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요 개념과 비슷합니다. 이웃하는 개념과 거의 비슷해요. 대신에 얘는 자리 바꾸는 거 없습니다. 왜냐면 S가 맨 왼쪽, P가 맨 오른쪽 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요 둘이 바꾸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이 전체가 바꾸는 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남은 5개의 철자 있죠? E, C, I, A, L. S 바로 다음에 들어갈 글자 고른 방법 몇 가지? 5가지죠. 안 그래요? 뭐 2 있었다고 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갈 글자 고른 방법 몇 가지? 뭐 4가지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일단은 S 땡땡 P라고 하는 요 순서가 맞는 하나의 약간 단어랄까? 수거 같은 느낌이라고 이렇게 묶이는 개념이 하나가 완성이 될 거고 남은 철자가 이제 3개 남았겠지. 그치? 이해가? 이렇게 총 4개를 이제 마구잡이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웃하는 거랑 비슷하게 말이지. 알아들어? 이게 S와 P 사이 2글자가 들어가는 경우를 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S, P 사이에 2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거 고르는 건 5가지.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거 4가지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S, 뭐 E, C, P라고 친다면 요거는 안 바뀌어야 돼. 참고로. 일단 정한 거니까. 요거 안 바뀐 상태에서 남은 철자들끼리 서로 얘네가 뭐 앞에 갈 수도 있고 뒤에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마치 이걸 한 몽뚱이 취급해서 이웃하는 것처럼 하나, 둘, 셋, 4개의 철자를 일렬로 배열한다. 이거 이해 가요? 그리고 나면 이게 답이야? 아니지. 곱하기 2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 이해가 가 안 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라고.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써놓으면은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5는 뭐지? 이 4는 뭐고? 왜 갑자기 4표를 곱하지? 곱하기 2는 뭐라?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는 내가 설명해. 이 5는 무슨 5? 이 4는 무슨 4? 4팩을 하는 이유? 곱하기 1을 하는 이유. 이거 알아야죠. 하나씩 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파트가 식은 한 줄, 2줄밖에 안 돼요. 보다시피. 그렇잖아. 식이 한두 줄밖에 안 되는데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여러분이 메꾸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5가 뭐라고요? S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올 글자 찾는 거지 뭐. 여기는 두 번째 온 글자.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 하나일 거고 4개 중에 하나 아니겠어? 그렇지? 그래서 이걸 한 몽뚱이 취급하면 마치 이것처럼 여학생들은 하나로 움직인다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4개의 철자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야. 얘네 바뀌면 안 돼. 그러면 이거 깨지잖아, 룰이. 안 그래? 그 상태에서 이 남은 3개의 철자랑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의 수가 이만큼 아니냐고요. 근데 그게 뭐라고? S 땡땡 P만 있는 게 아니라고. P 땡땡 S도 있다고. 이게 거꾸로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곱하기 1을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끝으로 3번. 적어도 한쪽의 자음이래요. 모음과 자음은 구별할 줄 알겠죠? 적어도 한쪽은 자음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자음으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나는 것도 있을 거고, 자음으로 시작해서 모음으로 끝나는 것도 있을 거고, 모음으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나는 것도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자음이 둘 다 오는 경우, 또는 자음이 한쪽 끝에 오는 경우 아니겠냐고, 그치? 이걸 찾겠다는 거야, 지금 3번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그럼 이것도 몇 가지, 이것도 몇 가지, 이것도 몇 가지, 이게 3번 세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더할 겁니다. 그게 귀찮죠. 귀찮음에 대한 힌트는 이 앞에 있는 단어 적어도란 단어에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뭐 이상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자음이 1개 이상 나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양쪽 끝에. 그쵸? 그게 경우가 많잖아요. 보다시피 3가지나 되거든. 이럴 때는 보통 나머지를 세는 게 더 빠르죠. 나머지가 뭘까? 양쪽 끝에 다 모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7개의 철자를 다 나열하는 총 방법의 수는 7팩토리얼입니다. 그쵸? 다시 한번. 7개의 철자, 자음, 모음 따지지 말고 그냥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총 7팩토리얼이죠. 그 얘기는 이거 4개를 다 합친 게 7팩토리얼일 거예요. 왜? 저걸 배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 4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경우는 결국 이거 3개를 각각 구해서 덧셈을 할 거냐, 요거 하나만 구해서
요거랑 요거랑 뺄셈을 할 거냐. 라고 본다면 뺄셈이 더 훨씬 편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보통 적어도가 들어간 문제는 보통 그걸 의도합니다. 학생들한테. 이 적어도 쪽이 경우가 되게 다양하다. 그러니 이걸 다 일일이 세볼래? 아니면 차라리 얘의 나머지 경우인 요쪽을 세볼래? 둘을 네가 자체적으로 비교해서 이쪽이 다양하다면 전체에서 이거 빼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는 게 더 효율적일 거야 라는 그런 취지로 푸는 문제다 이거야. 내 말은 뭔 말인지 알까? 악의적인 사람이라면 오히려 적어도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눠가지고 하는 걸 더 쉽게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는 나머지를 찾아서 전체에서 빼는 방법으로 풉니다. 나머지는 뭔데요? 모음이 양쪽 끝에 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모음이 총 3개인 거 보여요? E와 I와 A. 그쵸? 모음 총 3개잖아요. 그러면 왼쪽 끝에 오는 모음의 경우는 몇 가지? 3가지죠. 오른쪽 끝에 오는 모음의 경우는 몇 가지? 2가지겠네요. 이러면 일단 양쪽 끝에 모음 하나씩 온 거네. 남은 철자는 총 몇 개고? 5개. 5개를 나머지 5칸에 쭉 나열하면 되겠죠? 곱하기 5팩입니다. 이거 이해 가요? 이해 가요? 내가 요것만 썼다고 지금 보다시피 내가 방금 말로 한 거 안 적어놨다고 나는. 너희는 공부할 때마다 그걸 적어야 한다고. 적어야 안 적어도 좋아. 물론 안 적어도 좋은데 알고는 있어야지. 저 3이 어떻게 나왔고 저 2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 보면 아마 3p2 곱하기 5p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교재에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 3p가 뭐예요? 이런다니까 또 나중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 퍼뮤테이션 물론 우린 배우고 있지만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중학교 때 하던 방식 그대로 하라고. 맨 왼쪽에 모음이 오는 경우 3가지 아니야? 그거 하나 쓰면은 그 다음 자리에 뭐가 모음이 오는 건 2가지 아니야? 그 나머지 5개는 이제 모음 자음 구별 없이 막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5팩토리야. 이거 이해 가냐고. 이게 6인 건 이해 가니? 6 곱하기 5팩이면 6팩 아닌가 이거? 6팩이에요. 이거 이해 가요? 따라서 정답은 뭐예요? 7팩 빼기 6팩입니다. 혹시 이거 정리할 수 있을까? 뺄셈이네. 이번에는. 팩토리얼끼리 덧셈 뺄셈 어떻게 할까? 공통인수 묶기. 7팩이 7 곱하기 6팩인 거 이해 가죠? 따라서 준식은 6팩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7 빼기 1이죠? 6 곱하기 6팩입니다. 이거 이해 가요? 이거 이해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 거야.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곱하면 뭐죠? 뭐게? 안 배웠어? 1학기 때 배웠는데 지수 법칙이라고? 뭐죠? 7제곱이죠. 지금 방금 내가 말한 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지수 법칙. 그럼 이건 뭐게? 이건 더하기네. 위에 건 곱하기고 아래 건 더하기잖아. 저걸 정리할 때 뭘 쓰죠? 인수분해. 2의 세제곱 공통인수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가 안 가? 가지. 이해 가 안 가? 가지. 비슷해 팩토리얼도. 응? 팩토리얼도 비슷해. 이거 2개 뺄셈하면 공통인수 묶기를 쓴다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응용한다고. 근데 이거 이렇게 고치는 거 배우지 않았을까 좀 전에? 그럼 7 빼기 1 아니야? 이해 갔어요? 네, 이렇게 계산해서 정답을 내시면 됩니다.